드디어 진짜 너를 만나다. 보이지 않아 보이는 곳, 온도. 어이 시구시구 구독해줘. 저희 시구시구 좋아요 눌러줘. 도와줍쇼. 네, 그러면 이어서 저의 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기대되시나요? 네.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네, 제가 가져온 책은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화술에 관한 화법, 이런 화술 화법에 관한 책이고요. 영어 책 제목은 텅푸예요. 텅푸. 혹시 쿵푸 아시나요? 쿵푸? 네. 네, 쿵푸가 약간 그 중국 무술이잖아요. 그걸 빌려서 텅, 혀, 푸, 그 혀푸죠. 네, 그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라는, 그리고 사람을 얻는 마법의 대화 기술 56가지, 뭐 이런 식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네, 짐작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대화법 자체가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법, 설득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공감이었습니다. 공감.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해주고 상대방의 기분에 공감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침묵. 침묵을 통해서 그 상대방이 화난 상태가 있다면 그것을 조금 잠재울 수 있고 좀 객관화시킬 수 있어서 서로에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연은 약간 누군가가 당신을 정면으로 깎아내릴 때 무슨 뜻이지요? 라고 다시 물어봄으로써 그 대화를 지연을 시킴으로써 아까 말한 일단 대답이 되고, 그 다음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성급한 반응을 막아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기술을 말씀드리자면,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뭐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하지만보다 그리고를 사용하라는 말을 해주세요. 제가 여기가 좀 인상 깊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뭐뭐뭐뭐뭐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별로 안 좋다고 해요. 왜냐면 하지만을 사용하게 되면 앞에 이야기했던 걸 다 까먹어 버린대요. 그래서 그 접속어를 그리고를 사용하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지만은 적대 관계를 형성을 하지만 그리고는 공감을 얻어내고 공감을 해주고, 그래서 그리고를 잘 사용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치지 않고 부탁을 거절하는 기술은, 부탁을 저희가 거절을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부탁을 잘 거절하고 싶을 때는 아니야 랑 그래를 동시에 사용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거절을 우선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 정민님, 저한테 부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저 네. 빌려주세요. 얼마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아, 네. 100만 원이 저한테 없어요. 100만 원이 저한테 없는데, 혹시 너한테 도움될 만한 부분을 찾아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요즘 나도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거절을 한 다음에 약간 너한테 도움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부분 없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 그런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를 맞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민님,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아까 전에 침묵이랑 공감이라고 하셨는데, 네, 침묵이라는 게,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듣고 싶어요. 아, 침묵이요? 네, 화가 났을 때 그거를 잠재울 수 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잠시만요. 40페이지에 있습니다. 40페이지를 피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색한 걸 참지 못하고 뭔가 다른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바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이 뭔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뭔가 공격을 했을 때 내가 즉시 반응하면 그 말이 잘못될 확률도 높고 서로한테 안 좋을 확률도 높다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침묵할 줄 모른다면 말하지도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침묵이 오히려 그 상대방과 나에게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잘 설명을 했나요? 네. 네. 어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침묵은 힘을 가져준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연과 침묵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상대방의 긴 침묵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 상대방이 침묵이라는 기술을 썼을 때 그때 오히려 저희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흔들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입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이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네. 그럼 상대방의 침묵을 네. 긴 침묵에 흔들리지 마라라고 하셨는데 네. 그 말 뜻은 내가 뭔가를 반응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네. 생각을 해라 이런 뜻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으면 네. 같이 침묵해야 돼.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는 성급한 반응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러니까 침묵이라고 그 침묵을 깨는 그 단어가 내가 성급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서로에게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상대방 긴 침묵을 통해서 뭔가 압박을 주고 있다면 그 압박감에서 막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분은 뭔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응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막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박따박 따지는 것이 아니라 되게 네. 뭐라 해야 될까요? 이성적인 대응? 그러니까 공감도 어떻게 보면 감정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침묵도 뭔가 감정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대응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잘 갈고 닦아서 적을 만들지 않는 그리고 서로에게 좋은 네 결국에는 이게 누구에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나에게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하게 되면 상대방도 피해를 입고 나도 피해를 입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다 없습니다. 네, 이런 책이 되게 설명하기 어렵네요.
혹시 그러면 정민님께서는 네. 말을 잘못해서 아니면 성급한 대응을 통해서 적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적을 만들었던 적은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네. 뭔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음. 그 문제, 그 주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저였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자초지종을 물어보는 건데 네. 그 순간 내가 너무 성급하게 네. 그게 이제 나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네네. 성급한 대응을 했다가 더 뭐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일이 잘못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냥 좀 분위기가 이상해진 적은 있었어요. 갑자기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텅풀을 알았다면. 그러게요. 이게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는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법을 정말 잘 꾸준히 신경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좋은 대화법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예전에 아버지랑 대화할 때 되게 감정적으로 되고 뭔가 계속 성급하게 이야기하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책을 읽는 이유도 그런 관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싶어서 읽게 되고 실천을 해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을 도움받고 관계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책을 실천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내가 뭐 이런 책을 읽거나 누가 나한테 말해주지 않으면 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상황이 많진 않잖아요. 그쵸. 이런 책을 읽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니까 그런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그쵸. 네, 적을 만들어 보신 적, 그리고 이런 책을 통해서 또 다시 관계 회복도 할 수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정민님. 네. 요즘 막 이런 책도 많잖아요. 갑이 되는 방법? 무례하게 뭐였죠? 책 이름? 무례하게 거절하는 방법인가? 뭐 하여튼 무례하지 않게 어떠고 저쩌고 하는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은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맞춰져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근데 다른 책들은 갑이 되는 방법, 뭔가 내가 을이 되지 않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했거든요. 둘 중에 뭐가 맞다. 네. 아니면 다른 새로운 생각도 괜찮고요. 저는 그냥 두 가지를 겸해서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굳이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자면, 네. 남을 생각하면서 살면 뭔가 내가,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은 뭐, 물질적인 피해가 없어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나를 이제, 중심을 두고 나를 생각하면은, 어쨌든 내가 편하니까. 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적정히 섞어서 사용해라. 네. 네. 그래서 제일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네. 네, 살다 보면, 네. 그 책 제목들이 뭐 갑이 되는 방법이라든지, 네. 그런 좀 자극적인 제목이어서 그렇지, 네. 나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살아도 그게 결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더라고요. 네. 오히려 그게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이런 경우가 더 많아서 네네. 그냥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다가 화를 내시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이런 화술이나 뭐 사람 관계의 책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결국 내가 우위에 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또 다른 분들은 그 자리를 내가 찾아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금 네 힘드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책은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도 최소한의 적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난 적을 만들 수밖에 없고 내가 알아서 할래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이런 책을 읽게 되면 그 적의 숫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적을 만들면 힘든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적을 만드는 게 당연했고 적을 만들어서 그 적을 통해서 서로 경쟁하고 그다음에 그 적을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을 뵌 적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쪽에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되셨나요? 저도 후반부로 갈수록 좀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제 설명 잘 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독서 모임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굿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